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장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체크 사항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장은 일단 미국 8월 옵션 만기일이 있는 날이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목요일 급등에 우리도 금요일 급등 갭상승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 선물이 궁극적으로 따라오는지가 중요했는데 그날은 오후 3시까지 3시 부근까지 8천억 이상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했다가 막판에 대부분 반납하면서 2,678억 매수로 종료해서 조금 그 개운하지 못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부터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거로 넘어가서 이렇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2주간 연속 반등에 성공했고요. 금요일에 8월 옵션 만기일이 종료되었습니다. 8월 5일까지 죽었던 콜을 살리면서 종료했습니다. 대부분 콜 옵션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가 부활하면서 끝났다라는 거죠. 8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67.8로 5개월 만에 반등하며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물가, 소비, 고용 지표 모두 종합하면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던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 크게 해소되면서 블랙 먼데이 이후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이 같은 분위기에 주식시장에서는 북미 주식펀드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7주 연속 유입되고 있으며 주간으로는 지난주 74억 달러에서 105억 달러로 유입량이 늘었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유입폭이 확대되었고요. 신흥국 펀드는 다만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유출을 되면서 신흥국 종합 유입폭이 주간 2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선진국 증시 중심으로 유입폭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수급 체크 포인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들은 금요일 장에 선물을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아침에 큰 갭상승에 환매수, 즉 쇼커버 반응이 나왔으나 뭐 장 초반에만, 즉 갭에만 좀 크게 반응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계속 횡보를 했었죠. 그날 갭상승에만 커버 반응이 나오고 쭉 원웨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하단 매도 포지션을 축소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필요한 쇼커버를 해주는 정도였고요. 적극적으로 땡기는 거래를 키운 것은 아닌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같은 외국인처럼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중심으로 선물 거래가 일어났고요. 금융투자는 반대로 외국인과 반대로 신규 매도가 우세였고요. 이는 미결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있었죠. 2주 만에 콜옵션 왕개미가 등장했습니다. 약 10시 10분 전후에 방심하고 있던 틈에 왕개미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요 반등에, 자, 여기 저항대에서 이렇게 눌린 다음에 요 반등을 노리고 고점 부근에 이제 왕개미가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콜옵션 왕개미는 대부분 당일에 고점으로 보이는 지점에다가 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날도 역시나 강한 수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개미의 40억 이상 등장으로 더 이상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으로만 보면은 눌렸다가도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야 됐는데 왕개미가 방해한 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0 월물 콜옵션으로 10시 10분 전후에 약 40억 이상 추정이 되는 금액으로 진입했고요. 11시 이후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홀딩하고 있다가 11시 이후가 되면서 이제 분할 청산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11시 38분 기준 약 5억 가량 남기고 다 청산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횡보는 옵션 매수를 포함한 합성 포지션의 경우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간 것 같습니다. 즉 왕개미가 40억이나 이렇게 콜옵션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두 가지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왕개미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른 걸로 합성을 할 테니까 콜옵션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즉 그냥 아예 시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개인 콜옵션 들어왔네 하면서 외국인이 눌러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기존처럼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왔죠. 예, 대부분 왕개미 콜옵션 들어오면은 시장은 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한 80% 이상 확률로. 그래서 이렇게 아예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콜옵션을 살려서 수익 내거나,
아니면 콜옵션을 죽이고 다른 쪽에서 해지된 걸로 뭐 선물이나 이렇게 해지된 걸로 수익 내거나 두 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날은 외국인들이 완전히 횡보로만 대응을 했죠. 아예 그냥 그냥 쭉쭉 붙잡고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개미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콜옵션 프리가 죽고요. 물론 프리가 잘 안 죽을 만한 큰 6.0의 이상의 가격을 보이는 행사가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횡보는 그들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횡보하는 상황이니까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큰 변동이 없었어도. 그래서 가장 불리한 상황에 일단은 청산을 했다. 남은 5억 정도는 이제 홀딩하고 오버위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잔량이 좀 남아 있어요. 보시면 여기 개인 콜옵션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들이 같이 들어왔다가 이때부터 확 들어왔죠. 쭉 늘어났다가 1시간 좀 지나니까 다 나와버렸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약간 남긴 상태로 오버위켄한 모습입니다. 뭐 성과는 없지는 않았어요. 콜이 떴기 때문에 살짝이라도. 그러나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8월 1일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며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왕겜이죠. 8월 1일 요날 마지막으로 콜옵션을 들어오면서 고가를 선언했죠. 그러고 나 급락이 나왔으니까 뭐 이날 왕개미는 외국인이 계속 선물을 장중에 사들이고 요거 외국인이 8천억대까지 3시까지 8천억까지 사들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요거죠. 여기 그리고 개인이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파는 이거죠. 이런 좋은 수급에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왕개미가 콜옵션으로 개입하면 시장이 수급이 이렇게 강해도 더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파생반 자세하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상황들을 이거 콜옵션 들어옵니다 나갑니다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상세히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방송에서도 물론 얘기하지만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도 계속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파생반에 계신 정혜연방에 교육방에 계신 분들 꼭 집중하셔서 많이 그거를 읽어보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그걸 토대로 오전장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금요일 오전장 마치면서 이제 적었던 내용이고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일 때 미국 증시의 연속 상승세로 2%짜리 큰 갭상승으로 시작한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은 1시간 정도를 재고 있다가 10시 이후로 선물 환매수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죠. 저항대에서 약간 눌리고 요거 한 2.5포인트 되거든요. 이것도 적지 않은 변동성이긴 해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수익 내신 분 파생반에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카페에 올려주신 거 매매일지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를 더 늘리기 시작했는데 즉 한번 흔들고 이제 올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10시 10분 전으로 갑자기 370 월물 콜옵션으로 방심하던 사이에 왕개미가 진입을 했었죠. 8월 1일 이후로 2주 만에 왕개미가 40억 이상 매수로 등장을 하면서 수급 강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횡보하면서 왕개미 콜옵션 청산을 유도했고 11시 이후에 왕개미는 콜옵션을 대거 청산했습니다. 실제로 잔량은 약 5억 정도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뒤에도 외국인은 환매수로 위로 강하게 땡기면서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횡보를 만들었죠. 왕개미가 5억 남기고 다 나갔음에도 끌어올려주지 않고 계속 횡보만 하는 모습 나왔고요. 기존 매도 포지션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낮게 환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기존에 매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막 위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최대한 낮게 사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침에 잠시 저항대에서 당일 첫 분봉 저점을 향해 주춤거린 시기가 있었지만 여기죠. 오전 내내 횡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을 양매수를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 즉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있었는데 오전 내내 횡보하면서 그리고 오후 전까지 횡보하면서 프리를 계속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인들은 또 월요일에 이대로 간다면은 위클리 옵션에서 손실을 보게 되겠죠. 자, 현물은 이제 강세 업종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코로나 쪽 그 다음에 엠폭스 쪽 다 제약바이오죠. 화장품, 그다음에 반도체, 전력 등 이 강세를 보였고요. 약세 업종은 시장 해지 성향주들 큰 갭상승에 이제는 연속 반등으로 계속 지속되나 보다. 8월 5일
대폭락 이후에 이제 연속으로 좀 끌어올리는구나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이제 해지주들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방산, 식품, 해운 등이 그랬고요. 이제 게임주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플러스 엠폭스 재료로 새로 밑에서 올라오는 제약바이오와 마스크주들이 많았습니다. K바이오, 우정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파미셀, 캐스피온, 바이오노트, 웰크론, 모나리자 등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종목의 기회를 보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순환매 도는 것을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년 전처럼 코로나가 뭐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그때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매물도 장기 매물도 있고, 물론 장기 매물이 시간이 많이 흐름에 따라서 많이 소화가 돼서 이번에 가볍게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물론 털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와 비교를 하자면 그만큼까지는 아니라는 생각도 보시면서 종료 시점을 잘 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는 이제 블랙 먼데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약 2주간 급반등하면서 코스피 PBR은 0.88에서 0.95선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중립까지 거의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종합 결과는 국내 기업 합산 매출액은 컨센을 1.8%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반도체나 금융, 조선, 철강업종 등이 반면 좋은 영업이익을 내면서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컨센을 7% 상회하는 결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종가에 적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선물은 종가 동시호가 때 0.5포인트를 상승했고요. 약 7천 계약이 유입되었습니다. 금융투자가 종가 환매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투시는 종가 신규 매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인은 종가 환매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외국인은 종가 환매수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각자 다 다른 모습을 보였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최종적으로 5,411억 대량 매수를 유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개인 코스피 매도 1조 4,658억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8천억까지 환매수했던 선물을 2,678억까지 마지막에 축소했던 것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주말 리스크를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고요. 기존 선물 누적 포지션 중립 내지 양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따지면은 약간 중립에서 약간 올라와 있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수급 포지션을 따지면 양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1조 원 가까운 매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보다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리스크가 계속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요일 점심시간이라 아직까지 이게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훨씬 나아진 것은 지금 현재 16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을 이틀간 진행했는데, 요게 일단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재개 예정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시간을 주기 위해서 원래 이번 주에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좀 늦춘 것으로 보인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일단 협상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자, 협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일단 보복을 단행하기보다는 조금 늦추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이 줄어든 상태가 됐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언제라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을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국내 증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의 마지노선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폭락이 나왔을 때부터 반등 나올 때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냐, 단계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최종 단계가 여기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어지는 요 상승 추세의 끝자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거의 근접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만 올라도 거기까지 이제 만나는 경우가, 혹은 돌파 시도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 시장이 장기적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바닥권에서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가 가장 중요한데, 즉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라도 나오는지를 이제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게 계속 나오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재차 하락할 수 있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강한 추세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확률은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위에서라도 좀 사줘야겠는데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현재 중립에 가까운 포지션이에요. 외국인이 뭐 매도가 엄청나게 누적된 게 많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중립에 가까운 매도를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조 단위로 매수하면서. 어쨌든 이번 반등은 외국인 선물 중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 수급 중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의해 연속 갭상승으로 만든 모습이 약점이죠. 그나마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사들였고 개인도 거기에 따라 매도를 많이 했고요. 코스피.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도 많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힘을 더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시장 추세의 반전 조건입니다. 이거는 계속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히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8월 5일에 한 방에 10%짜리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 기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반등의 구간은 총 4단계로 보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선물 대량 매수세 혹은 연속 매수세 출현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미진한 상태로 현재 지난주 금요일까지 종료가 되었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비차익 연속 매수세 전환인데 금요일에 대량 매수가 나오면서 최근 6개월치 합산으로 보면은 6개월치 누적으로 보면은 금요일 기준으로 프로그램 비차익은 매수 전환이 되었습니다. 누적 매수 전환이 되었죠. 34 요게 3,400억 정도 누적되었고요. 누적 매수 전환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빗각 추세대 돌파 안착은 진작에 나왔고 여기서 진작에 나왔고 두 번째 360 돌파 자, 여기 360 돌파 안착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618 여기죠. 여기서 나왔고 그게 동시에 나왔었죠. 618 61.8 반등과 50 반등 여기까지 이제 돌파 시도를 하다가 밀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갭상승 광복절 휴장일 지나서 한 방에 갭상승 되면서 이제 8월 1일 연결 상단 추세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주에 요게 시도되는지 아니면 저항에 맞고 밀리는지 다음 주 변동성 요인 살펴보면서 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이거는 요 내용들은 이제 7월에 400, 396, 388, 383, 379, 380, 374, 369 등등 매물대 공백을 체크했던 개념과 비슷한 단계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때도 계속 요게 한 칸씩 움직이는 거 우리는 충분히 확인하면서 왔던 것처럼 요것도 밑에서 반등할 때도 한 칸씩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컨퍼런스 1년에 한 번 8월에 열립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에 8월 23일 파월 의장 발언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 후반에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파월 의장은 비둘기 성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게 선반영되는 경우 파월 의장이 살짝 삐끗하는 발언만 해도 시장을 흔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연설하는지 잘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8월 19일에서 22일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크게 개입하려는 해리스의 발언을 두고 약간의 지지율 변화가 살짝 있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쪽이 약간 더 지지율이 상승하는 주간이었고요. 뭐 시장에 자꾸만 개입하려는 것을 좋지 않게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해리스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장 개입을 계속 크게 만들어낸다면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의 그 여론조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그 다음에 8월 19일 월요일에는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달러 선물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연설이 있고요. 매파 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8월 22일에는 중국 금리 결정이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 있고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도 있습니다. 모두 중립으로 알려져 있고요. 8월 21일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목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다음에 우리 금리 결정일이 있습니다. 한국금융통화위원회 열리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후반에 있는 잭슨홀 컨퍼런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모두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는 거 가입해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구독자분들은 구독자 정보 공유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